네, 2부 순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네,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왜 이렇게 흥분하셨나 봤더니만은 다시 오르고 있나 보네요. 네. 아니,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빠르게 오르는 것 같진 않은데, 지난날에 떨어진 액수를 생각하면은 되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캐시나 그 쌉스캠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SV 그거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섰죠. 웨스턴 유니언 소식 있냐고요? 김청국님 요즘에 웨스턴 유니언 소식이 뭐가 있나요? 그 물어보시는 거는 뭔가 들으신 게 있으니까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거는 없거든요. 저는 본 게 없습니다. 웨스턴 유니언 관련해서. 자, 잠깐 여러분들 그 ODL 거래소들 상황을 좀 볼게요. 네, ODL 거래소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빗소 볼게요. 와우, 3,200만 개 보이시죠? 3,200만 개 진행되고 있고요. 확실히 봐도 요때 이게 1월이에요. 지금 요 구간이 1월이거든요. 여기까지 1월. 지금 요때보다도 2월 들어서 좀 높아졌죠. 더 높아지고 지금 확실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 게 이 그래프가 단위가 XRP예요. 법정화폐 그 액수로 표기된 게 아니라 XRP 거래된 개수 기준으로 표기된 건데 1월 때 가격보다 2월 현재 가격이 높은데도 이 거래 개수가 증가한 거예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 얘기는 실제로 XRP 단가 곱하기 개수 했을 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1월이랑 2월이랑 그만큼 거래 볼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코인스피치도 볼까요? BTC 마켓도 열어놓고요. 자, 코인스피치 왔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ODL을 많이 쓰고 있는지 볼게요. 자, 원데이 그리고 인디케이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볼륨이니까 볼륨을 꺼내고요. 네, 어제 한 1천만 만 개, 1천만 만 개? 뭔가 이상하다. 네. 1,000만 개? 1,000만 개 맞나? 1만 개? 이렇게 해야 되나? 1,001만 개?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1,000만 개 조금 넘게 거래됐고요. 그 전날에는 9,650만 개 정도 거래됐네. 아, 이거 10만 단위구나. 자꾸 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구나. 1,010만 개 거래됐었네요. 그러니까 1,000만을 넘겼어요. 지금 코인스피치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BTC 마켓, 즉 호주는 어떤지 볼까요?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볼륨이 호주 달러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 좀 해볼게요. 6929414 이거를 현재 가격으로 나누면 XRP 개수로 표현이 되겠죠. 0.4993. 자, 호주 같은 경우는 XRP 개수 기준으로 한 1,400만 개 거래되고 있네요, 하루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3주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ODL 파워로 XRP가 제껴버렸죠. 물론 이게 굉장히 대형 거래소 남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코인원보다도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예요. 물론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거래량 많았는데 ODL 살짝 써주니까 그냥 가뿐하게 XRP가 제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전 세계적인 메이저 거래소 전부 다 ODL로 합류했을 때 실제로 리프사가 제시하는 솔루션, 이게 정말로 혁신적이고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렇고 이걸 사용하는 금융기관들도 본인들한테 혜택이 있으면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수요에서 볼륨이 탄생하면은 지금 5대 거래소로 들어온 것들은 이런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볼륨을 가뿐하게 다 제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와야 당연히 성공하는 거고 저희한테는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우리도 웃으려면.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ODL이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강제 감염.
ODL 감염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 높게 그 정도로 빨리빨리 퍼지고 그만큼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 은행들 이런 것들이 ODL로 빨리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ODL 상황 간단히 봤는데요. 상당히 펌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물론 절대량은 아직 멀었지만 상당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세가. 자, 그렇습니다. 알파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어드미님 질문인데 이번엔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가긴 가겠죠. 위로든 아래든 어디든 가겠죠. 가는 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말 믿고 2억 넣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만원 가면은 팩토리는 종료되죠. 만원 가면 팩토리 종료. 아, 맞다. 알파카님 워라. 여러분들 뭐죠? 그 질문 주신 분이 많았어요. 헤데라인가요? 헤데라 이름이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헤데라 뭐였죠? 그 말도 안 되는 펌핑 있었던 거 있다고 하던데 헤데라? 헤라데? 이게 뭐지? 자, 있는데 내용 대충 들어보니까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해당 암호화폐가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본인들 네트워크를 올리고 거기서 노드를 돌려서 합류를 하기로 했고, 더불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게 사실입니까? 구글이 그렇게 합류를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갖고 제가 그 부분만 확인했어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헤데라인지 헤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는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구글 클라우드 가서 봤거든요. 구글 클라우드 어나운스먼트 가면은 공식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게 저는 관심이 없긴 한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냐? 벌써 치워버렸어? 왜 안 보이지? 뭐야?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거 헤데라 맞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공지를 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 티어가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 네트워크 티어.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고객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쓰는 건데 본인의 단말기 없이 구글이 제공한 하드웨어를 쓰고 또는 더 나가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제공받아서 쓰고 이런 환경 같은 거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프리미엄 네트워크 티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제공하는 그만큼 비용은 더 들겠죠. 그걸 통해서 본인들 거 할 거고 헤데라 네트워크 관련된 노드를 돌릴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뒷부분에 헤데라 거버닝 카운실이라는 곳에 구글도 멤버로 참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구글이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위원으로 꼈다는 거. 근데 그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보지 않았고요. 그냥 전달된 소식, 질문 주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공식 어나운스먼트가 있으니까 사실로 보인다가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아니죠. 가치로 인정받은 건 아니죠. 지금 넘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헤데라가 실사용으로다가 가치가 인정받은 거 아닌가요? 잡스캠 코인들이랑은 다른 거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과 비슷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015년인가 16년인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리프사 홈페이지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걸로 검색을 한번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그레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했죠? Refrain ILP will be the fabric of multi-chain future. 미래의 멀티체인.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런 체인을 얘기하는 거죠.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거. 패브릭이 될 거래요. IPR 리플이.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 보면 파트너십을 맺었죠? 파트너십 맺은 거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지금 홈페이지는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 홈페이지에 무슨 파트너 부분인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그 트레이드 마크가 리프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거랑 비슷한 맥락이 지금 리프사 케이스도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라고 있는데 애저 플랫폼에서 여기 써있죠.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리프사도 이것과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랑 저거랑 다를 게 그닥 없는데 그러면 이제 넘버님이 질문 주신 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뭔가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니까 스캠이 아니라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비슷한 케이스에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거 갖고 막 초대박 마이크로소프트도 리프사한테 매료돼 갖고 끝났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한 리프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협력 관계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돈을 벌려면 고객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리플 네트워크 자체를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리면 그만큼 리프사의 솔루션, 리플렛을 쓰는 고객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애저에서 서비스를 쓰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 측면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헤데라요? 비슷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잖아요. 구글이 아니잖아요. 알파벳이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구글 클라우드가 한 거잖아요. 왜 했겠습니까? 돈 벌고 싶어서. 헤데라 네트워크 돌리는 애들이 다 우리 구글 클라우드 돌려갖고 우리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 이런 목적이지 뭔가 저게 완전 촉망받으니까 했으면은 사실 알파벳이 직접 움직였겠죠. 모기업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지주 회사가 어디죠? 알파벳입니다. 또는 구글 본사가 움직였거나. 근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 리프사 케이스처럼.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같은 맥락으로 보여줘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 판단이에요. 둘 다 비슷한 케이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그 회사가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클라우드 측면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한 거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참 재밌으셔 하여튼. 두루라이언님이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보죠.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스텔라 4단계 연구보고서 발표했다던데 스텔라 프로젝트가 뭔가요? 아니 4단계 연구보고서 아직 발표 안 했을 텐데요? 했다고요? 아닐 텐데? 페이지 4 발표했다고요? 잠깐만요. 아닐 텐데? 검색이 안 되는데요? 발표했네? 발표했네요. 자, 우리 볼까요? 네, 페이지 4 공개했네요. 자,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풀 리포트. 페이지 4단계 개요부터 볼까요? 어떤 거에 대한 거지? 밸런싱, confidentiality, auditability. 이번에는 약간 그거네요. DLT에서, 그러니까 기존처럼 DLT 환경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밸런싱 시트라고 하잖아요. 그 재무제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A라는 존재가 있으면 걔네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처럼 비밀 노출 안 시킬 수 있는 부분. 예. 그리고 오디터빌리티는 이제 감사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부로 보고 싶을 때 막 들여다볼 수 없어야 되겠지만 동시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과연 기존의 레가시 금융에서 했던 거를 DLT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주제가 이거면은 사실 XIP나 ILP가 언급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제는 딱히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이거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의 특성에 가까운 거라 이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되겠네요. 우리랑은 좀 무관합니다. 근데 안티모니 론더링 언급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본 선사 때 문우신 장관이 얘기한 거 언급을 못했네요. 트위터로 제가 리트윗한 게 없어서. 그거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자, 문우신 장관은 제가 관련된 트윗을 리트윗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끝났대요. 14분 전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안 했네.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했네. 직접 대면해갖고. 웬일이야? 이거 인터뷰 좀 있으면 올라오겠네요. 방송이 17일날 된대요. 야, 지금 인터뷰했는데 한 4일 뒤에 방송한다고 되어있네요. 인터뷰 끝났고요. 여기 나와있죠. 한 장면이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4일 뒤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문우신 장관 건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우신 장관 건으로 좀 말이 많은데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딨어 문우신? 오늘 오지게 막 올리던데 문우신 왜 안 보이냐 막상 찾으니까. 문우신? Hey 문우신, Where are you? 문우신 왜 안 보이죠? 아니 그거 엄청 올렸던데 왜 안 보여? 찾을 땐 안 보여. 내가 아니고요. 아니 문우신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안 보이네. 뭐죠? 아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문우신 또 안 보이네요. 막상 찾으니까. 여기다. 찾기 어렵네.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닛이네요. 여기 써있네. 상원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부 장관이 출연한 것 같고 여기 세닛이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 나왔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 문우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기 얘가 지금 인용을 했죠. Significant new requirement on crypto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you will see a lot of work coming out very quickly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XIP도 스탠다드 XIP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문우신이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XIP가 스탠다드다. XIP의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미국 정부에서 뭔가 XIP에 유리한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여갖고 플레잉 레벨 필드라는 얘기도 이 사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쓰는 거다. 가장 효율적인 그거. 그 얘기할 때도 XIP를 위한 거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사실 이 세닛에 나와갖고 상원의원들이 질문한 건 뭐였냐면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얘기예요. 안티모니 론더링, CFT, 테러 자금 조달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크립토 커런시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니네 이거 빨리 뭔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아? 왜 안 하고 있냐? 이러면서 약간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겠다 하잖아요. 본인들이 이걸 위해서
니네가 질문했듯이 뭔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것들을 해왔고 조만간 그 결과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곧 나올 거다. 커밍아웃, 곧 공개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관련된 겁니다. 규제. 예, 안티모니 론더링, 예, 그거 관련된 거 이제 트래블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에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것들이 공개될 거라는 거예요. 조만간. XRP 짱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 XRP 즉 XRP를 활용한 리프사가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무조건 XRP 이제 떡상시켜주려고 미국 정부가 뭘 발표하는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놔갖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진실되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티모니 론더링 CFT에 대한 새로운 미국 정부의 규제 방안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곧 공개될 거란 얘기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규제는 빨리 나와야 돼요. 스캠들이 워낙 많아갖고 규제는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다 때려잡아야 돼요. 스캠들을. 스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 때려잡아야 돼요. 다. 자, 임성빈 님이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요겁니다.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10대 핀테크 기업 2위를 한 리프사고 BRD 원래 추가 뉴스를 봤는데 XRP 증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뉴스와 증권 판결에는 상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너무 냉정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증권은 사실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소송이 이제 그 피고죠. 리프사가 피고고 이제 원고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이제 변호사 끼고 소송을 건 케이스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진행 중이지만 사실 그거는 개개인들이 건 소송이고, 그리고 그 소송 내용들을 몇 가지 케이스만 봐도 뭔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원고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뭔가 리프사가 패소할 만한, 패배할 만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만약에 증권 이슈가 있다면 지금 이미 ODL로서 미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의 머니그램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송금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 증권 같아 보였으면은 SEC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SEC나 또는 기타 규제기관들이 이 XRP를 증권으로 보는 경향은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핀센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이라고, 금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데 예전에 리프사 XRP 판매했을 때 벌금 때리면서 그 공식 문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부터 이제 리플과 XRP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미 보셨던 문서일 겁니다. 뭐냐면 벌금 때리면서 버철 커런시라고 명명을 해줬어요. 이미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리프사는 방어 증거로서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니네가 벌금 때리면서 버철 커런시라며. 근데 뭐 증권이 뭔 얘기냐? 헛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러면서 방어의 증거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와있죠. 버철 커런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XRP로 알려진 버추얼 커런시를 팔았다. 그래서 벌금 매겼거든요. 버추얼 커런시라고 핀셋, 금감원, 우리나라 따지면 금감원 같은 곳인데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미 2015년인가 그때 여기 써있다. 2015년 5월 버추얼 커런시라고 했어요. 시큐리티가 아니라. 자, 이것도 리프사가 증거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스튜어드님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힘 좀 내세요. 힘 좀 내요. 지금 그래도 400원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데 힘 좀 내세요 좀. 화이팅. 좌절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요.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네. 네, 태민님께 하나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알짜 뉴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네요. 뉴스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보다 핵심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많이 말씀드린 중앙은행 관련된 이슈는 우리한테 좋은 거는 뭐다? 중앙은행이 ILP를 채택하는 거. 그리고 중앙은행의 CBDC가 어떻게 됐을 때 XRP 위협이 된다? 예. 유니버셜 익스체인지가 만들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즉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중앙은행들의 CBDC가 그 자리에서 직접 교환이 가능해진, 뭔가 브릿지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바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서 탄생을 한다면 XRP의 위협이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리플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ILP를 갖고 다른 중앙은행과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실제 DLT 연구 때 그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연구 단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DLT를 중앙은행들이 썼을 때 리플사가 제시하는 ILP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ILP라는 통로를 따라 뭔가 실제적인 가치를 움직이는, 즉 우리 인터넷 네트워크로 치면 데이터가 실제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뭐 이상한 것도 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동영상도 보거나 여러분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조회도 하고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도 보고 아니면 채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죠? 우리가 네트워크 선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데이터라는 거, 디지털인 0101 이게 막 흘러다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ILP도 하나의 네트워크 선, 인터넷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을 따라서 데이터, 같이 뭔가 움직일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XRP라는 거죠. 그리고 IT를 아시는 분께 더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하면 패킷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XRP.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그 베이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어떠한 뉴스를 보던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흑우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설명한 제드 이슈나 이런 것들도 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와도 야 나는 사실관계 이미 알고 있는데 헛소리가 또 나왔구만 기사로. 이런 것들이 쉽게 분간이 되죠. 구별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기사를 보는 거. 기사를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정확한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러시님 워라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어서오세요. CBDC가 스텔라 루멘의 서비스를 쓸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질문 주시는데요. 네, 왜냐면은 스텔라 루멘 갖고 뭔가 테스트한 게 없잖아요. 지금 리플사가 제시한 ILP는 이미 실제 테스트로 썼고 보고서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떠한 중앙은행에서도 스텔라 프로토콜 또는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DLT 연구를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RC님 질문 이제 리플사 IPO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자, RC님 얘기입니다. 리플사가 IPO를 하게 된다면 리플사 입장에서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IPO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XRP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리플사 입장에서 XRP 가격이 올라야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약간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보면은
XRP 가격을 단기적으로 펌핑 시키는 거에 대한 과연 뭐 바램이나 욕심이 리프사한테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없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지금까지 리프사가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리프사가 보유하는 물량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은 자, 여기 XRP 마켓 퍼포먼스 가면요. 예,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죠? 예, 보이시죠? 그러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구글 클라우드랑. 이미 있어요, 이게. 예.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저기 보이고요. 중요한 거, 지금 RC님이 질문 주신 거, 얘기해 주신 거 관련된 건 이 부분인데, 리프사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게재를 해놔요. 자, 보시면은 2020년 2월 2일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XRP가 437억 개. 공개적인 거를, 통계를 공개를 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지만, 이제 저 같은 IT인이 아닌 이상은 조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조회가 돼요. 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 두 개를 보셔야 돼요. 1번과 2번을 보셔야 되는데, 자, 뭐죠?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거 488억 개다. 그죠? 그리고 리프사가 들고 있는 거 100만, 1000만, 억, 100만, 1000만, 억, 10억 단위. 75억 개 정도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 중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제드 거랑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한 47억 개나 6억 개 정도는 제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리프사가 중요한 거는 488억 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당장 팔고 싶다 또는 쓰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단순한 이동을 시키고 싶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묶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리프사조차도요. 중요한 거는 이쪽만 손댈 수 있는 건데, 이거 갖고 만약에 리프사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뭔가 노려서 판매를 하거나 그러고 싶다 하면은 오늘날까지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건 없어요. 리프사 물량 갖고 당장 가용한 게, 그러니까 리프사가 움직일 수 있는 에스크로 되지 않은 게 75억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드 것도 리프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카운트가 됩니다. 자, 되는데요. 그거 뭐 빼고도 어쨌든 1억 개 이상은 갖고 있어요. 리프사가 적어도. 네, 당장 쓸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뭐 본인들이 IPO 했을 때 또는 어떠한 소식을 밝히거나 뭔가를 했을 때 가격이 좀 올랐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해서 막 팔아치운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프로그래틱 세일은 약속한 대로 맨날 그냥 정해진 약속대로만 했어요. 그냥 예전 거 조회해보면 나오지만은 그냥 본인들이 그 0.15%인가요? 정해놓은 거, 그 하루 볼륨의 0.15% 그대로만 그냥 쭉쭉쭉 그렇게만 팔았어요. 그 이상도 팔지도 않고 가격이 올랐다고 막 팔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약속해놓은 대로 그냥 그렇게만 팔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할 때는 IPO로 뭔가 반짝 수익을 노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리프사가 이제 그 XRP 가격이 오르면 워낙 XRP 많이 들고 있으니까 좋죠. 수익이 나니까. 그건 맞는데 IPO로 반짝 수익을 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고요. 오히려 리프사는 많은 분들이 욕을 하죠. 야, 니네는 좀 저렇게 선동 좀 해봐라. 아니, 지금 아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잖아요. 이미 헤데라 오늘 구글 클라우드 한 것처럼. 그런 거 있으면 좀 있는 것처럼 해갖고 약간 힘도 줘주고, 저 소식 막 뿌린 다음에 살짝 힘주면 펌핑이 올 수도 있잖아요. 리프사가 살짝 이렇게 불도 지펴놓으면은. 예.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쟤네는. 예. 오히려 욕을 먹죠. 너무 안 해갖고. 야, 니네 뭐 하냐?
떡상을 위한 뭔가 좀 해봐라. 왜 안 하는 거니? 도대체 이 욕을 오히려 반대로 많이 먹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게 리프사의 본인들 비즈니스 방식인데. 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르덕다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제드가 XRP 판매 질문인데 리프사 계약 6년 때까지는 연간 10억 개를 판매할 수 있고 7년째부터인 2020년에 연간 20억 개가 판매 가능한 것도 퍼드란 말씀이신지요? 네, 아주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신 분 또는 기사에 보셨다면 기사가 잘못됐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굉장히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재준님 어라 어서오세요. 자색공원님 아까 왔다가 가신 것 같은데요? 그쵸, 끝날 때 오셨죠. 이제 마무리 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11시 넘었네. 자, 그러게 진짜 그 저스틴 써는 그런 마케팅 열심히 하고 다니잖아요. 리프산 안 해요 진짜. 언론 인터뷰할 시간에 진짜 뭐 없을까요? 레가르드랑 개인 약속 잡고 같이 밥 먹으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주고 이게 훨씬 나을 텐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정말 안 해요. 정말 자신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할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IMF도 걔네가 조언위원으로서 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가르드랑 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그 사진은 리프사가 직접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루트 통해서 공개됐지. 감토송님이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마 고고마님은 조는 게 아니라 자러 갔을 거예요. 만약 피곤하면. 예, 그럴게요. 나눌스보다 디센트가 좋다고요? 그런 것도 있나 보네. 디센트. 데빌님 선 넘었다. 불륜이라뇨 세상에. 노. 왜 그래 흥분했어요. 왜 그래. 불륜이 왜 나? 여기서 술 한잔 하셨어요? 손가락님은 리프라 활활 타오르는 거 안 바란다. 스냥 성냥만이라도 던지자. 그게 뭐예요? 스냥 성냥? 뭐예요 그게? 스냥 성냥 제가 뭔지 못 알아듣겠네요. 제가 잘 모르나 봐요 그거를. 불안정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늘 소식들 어제 소식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Q&A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슬슬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이거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마이크 상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보다 낫나요 마이크? 확인 좀 해주실래요? 혹시 괜찮아요 마이크? 그냥 성냥? 성냥이 뭐 특정 가격을 의미하는 건가요? 활활 타오르지 않고 그냥 조그만 규모 성냥불이라도 하자. 이해했어요. 마이크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오늘은 괜찮았나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자, 감사합니다. 체크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내일 뵐 수 있으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뿅.